안녕하세요. 네,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책 내용을 한 유형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인가요? 5번 유형 인색한 자아 편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10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인물상입니다. 5번 유형 하면 딱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이분들 사색가, 관찰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다가오죠.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그 로댕의 작품처럼 뭔가 이렇게 지긋한 눈으로 전체를 관망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곰곰이 무언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죠. 매우 개인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함께 어울리기보다는 독립된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약간 함께 있다 보면 좀 동떨어진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사적인 내면 세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언가에 참여하기보다는 관찰자 입장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스스로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다. 이런 자급자족 형태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거나 어떤 요구하는 것, 그런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도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겠다. 각자 알아서 생존하자. 자급자족 형태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번 유형은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표현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5번 유형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제 알 수 없는 그 상황을 조금 답답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색한 자아라는 그 개념이 형성되게 되는 그 밑바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급자족 하려고 하는 생존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요구도 하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도 나에게 요구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급자족을 해야 되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유하려고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인색해 보인다. 이제 이런 관점이 형성되는 거죠. 5번 유형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정이 좀 없어 보이고요. 또 신체적으로는 좀 그 메마른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활동적인 느낌보다는 다소 위축되어 있는, 활력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좀 예민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5번 유형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또 특징은 굉장히 지식에 의존한다는 거죠. 거의 이제 집착하는 수준이죠.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고, 또한 지식을 통해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도 추구할 정도로 지식 추구는 매우 중요한 5번 유형의 특징입니다.
자, 인물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신성한 직관입니다. 5번 유형의 신성한 직관이 이 책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전지와 신성한 투명성. 조금 비슷한 개념인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른 개념을 지니고 있는데요. 우선은 8번 유형을 설명할 때 8유형의 신성한 직관은 신성한 진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예를 들었던 게 이 바다와 파도에 대한 비유였죠. 이 거대한 바다, 그 위에 출렁이는 파도, 우리 한 영혼들 입장에서는 이 파도 하나하나의 모습이겠지만 결국 이 파도도 물로 이루어졌고 이 바다 전체도 물로 이루어진, 같은 성질로 이루어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시선, 그것이 바로 신성한 진실입니다. 모두가 이 통일되어 있는 그런 모습. 신성한 전지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이제는 이 파도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파도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바다를 이해하는 이런 관점. 그리고 신성한 투명성이라는 것은 결국 파도라는 이 특성은 이 특성을 이해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다라는 특성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 투명함. 이렇게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은 투명. 뭔가 투과? 투명하다라는 게 이렇게 투과하는 어떤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신성한 투명성으로 바라보면 내가 파도라는 존재인데 이 파도를 이해하고 나니 옆에 파도와 저 건너 있는 파도들이 다 투명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바다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성한 전지 차원에서는 이 파도의 속성을 내가 알면 알수록, 제대로 알면 알수록 결국 이 바다라는 특성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신성한 전지, 신성한 투명성. 다른 예를 들자면 신성한 진실, 8번의 신성한 직관이죠. 신성한 진실 차원에서 우리의 몸을 바라보면 이 몸 전체에 대한 어떤 사실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포들과 어떤 신체 기관, 조직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거죠. 그런 결과 그 세포 하나하나들이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인 이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바다의 차원에서의 시각, 그리고 우리 몸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신성한 진실의 관점이라고 본다면 파도의 시각,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신성한 전지, 신성한 투명성, 이런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이런 신성한 직관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그 내면으로부터, 본질로부터 멀어지면서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데, 세 번째 주요 심리는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하잖아요. 신성한 진실 하면은 이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나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각자의 몸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그래서 5번 입장에서도 이제 이 상대의 몸과 내 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경계가 딱 나누어져 있잖아요. 자기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본질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몸 자체가 이미 개별적으로 경계를 갖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분리된 존재다 라고 하는 고립감이 자연스럽게 심리에 형성이 됩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지만 엄마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엄마가 이 5번 유형 자체를 원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제 경험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인이 되면 자기만의 관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잘 보이지 않는구나, 눈에 띄지 않는 존재구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 가치가 인정받지 않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타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관념이 형성이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방어 기제는 무엇이냐? 처음에 5번 유형의 특징에서 나왔지만 거리두기예요. 관찰자 입장에 이제 서게 되는 것,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방어하는 전략을 펴는데요. 말하자면 내가 인정받을 가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결국 타인으로부터 내가 이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고통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에 빠지기 전에 어찌 보면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한 발 물러나 있어서 나의 그런 그 참모습을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어 기제입니다. 본질과, 그래서 이 5번 유형 입장에서 본질과 멀어지게 하는 행동은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나 내면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묻어둔, 또 나중에 표현이 나오겠지만 분리시켜버리는, 각각으로 분리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숨기는 이 전략이 내면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어떤 주요 심리 상태, 그리고 방어 기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맺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 각별히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그 형태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연예인들 중에서 가령 서태지 씨라든가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보면 무대에서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개인 사생활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그런 유형의 분들 중에 연예인이나 예술 활동하는 분들 중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자기 사생활을 존중하려고 하는 5번 유형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다섯 번째, 함정. 자, 관찰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기질 덕분에 결국 사람들과 이제 분리가 일어나죠. 그러면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없겠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좌절감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써서 뭔가 취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내가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죠. 결국 이제 이런 모습들은 마치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을 보고 있는 청중과 같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래에서 내다보고 있는 관중의 입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이 공연 자체에 깊은 흥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5번이 또 깨닫는 그런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지식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그 수많은 내 모든 지식들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나 무용론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내용들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내가 굉장히 욕심을 갖고 많이 취했지만 결국 내 삶 자체를 변화시키기는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8번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자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5번 입장에서는 오히려 약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5번들은 스스로가 체격도 왜소하지만 체력도 약하고 에너지도 많지 않고 그리고 설령 누군가랑 싸움이 벌어지면 내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어떤 약자와의 동일시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격리라고 하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감정적인 느낌을 분리시킨다 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이렇게 캡슐로 감싼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나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으면 생각에도 나만의 캡슐을 하나 씌우고 감정에도 캡슐을 하나 씌워서 이렇게 구획을 나눈 다음에 각각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그래서 마치 이 생각과 감정은 서로 어떤 연관도 있지 않아 라고 여기는 거죠. 이 나의 생각과 감정도 이런 식으로 캡슐로 각각 꽁꽁 싸매서 분리를 시킨다면 나와 상대도 그런 거대한 캡슐로 분리를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상징 동물로는 이제 부정적인 상태에서는 여우입니다. 불안한 여우가 자신의 동굴에 숨어버리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요. 긍정적인 상징 동물은 올빼미예요. 그래서 이제 눈만 바짝바짝 빛나죠.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해서 쭉 면밀하게 살피는, 촉각을 곤두세운 채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그런 올빼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5번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지식 자체를 내가 많이 이렇게 소유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 스스로가 안전한 삶을 지키는 열쇠라고도 보고,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또 키를 그 지식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현상 자체를 그래서 이 내가 머리로 미리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째, 이제 이상화한 측면인데요. 지식과 이해를 늘 결핍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식으로부터 내가 완성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바로 이 지식이고, 그리고 완전하게 이해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는 생존할 수 있고, 또한 내 내면의 실체와도 내가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집착하는 거죠. 5번 유형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 영적 교사인 알마스, 그리고 붓다, 그리고 프로이트도 5번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세 분의 어떤 공통점이며 업적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어떤 개념적인 공식,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자기만의 구체적인 체험, 그리고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각각 학문을
발달시킨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유형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그 성향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 이 지식과 이해라는 것이 내가 구체적인 어떤 나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을 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토로한 그 5번 유형들이 있지만 결국 이 성장한 어떤 세 분의 모델을 봤을 때에는 구체적인 자기만의 어떤 경험 그리고 구체적인 그들의 어떤 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것들을 만들어간 그런 셈입니다. 자, 7번째 회피인데요. 공허함이죠. 공허함. 이제 뭔가 무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지라는 것 자체도 공허함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뭔가 지식이 결여된 것도 공허함이고요. 그리고 내면의 어떤 메마른 상태 이것도 공허함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내면의 메마른 상태, 이런 공허함,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내 내면에 그런 이제 수원지, 물이 공급될 수 있는 내면의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자꾸 느끼게 되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면서 인색함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인색해 보이는 것은 내가 타인들에게 안 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내가 필요한 것은 정말 나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원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이제 타인에게 투사가 돼서 그들도 원치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안 주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인색함의 근원에는요.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소유에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것만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옷 같은 것만 보더라도 멋지고 화려한 그런 옷들보다는 정말 그냥 옷은 뭐 옷으로서의 그런 기능만 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뭐 차도 고급진 차보다는 그냥 차라는 이 기능 자체가 뭐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8번째 열정은요, 탐욕인데요. 이 탐욕은 내가 막 소비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그 쾌락의 어떤 욕구라기보다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결국은 지식, 완전한 암 이런 것들이죠. 네, 머리, 사고적인 그런 작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다람쥐가 이렇게 쟁여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겨울철 말하자면 자기 먹을 거를 미리 이렇게 모아놓는다든가 이런 느낌. 그래서 5번 입장에서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말 탐욕스러우리만큼 집착이 있죠. 그리고 대개가 어떤 수집증적인 그런 증상이 있어요. 자료를 모으는 것도 그렇고 뭐 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관심 있는 대상 중에 콜렉터하는 모으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 본질과 연결되기 위한 덕목은 애착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애착. 결국 이 탐욕과 연결되는 거죠. 내가 애착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착한다는 건 내 손에 꽉 쥐고 안 놓는 거죠.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을 놔야 되겠죠. 예, 놔야 더 많은 걸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듯이 이렇게 애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평온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얽매이지 않는 것도 결국은 이제 자유로운 거죠. 애착
애착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얽매이지 않는 것도 그렇고 결국 자유를 얻는 그런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 내면의 진정한 그 충만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는 초연한 자세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명상 같은 거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5번 유형 중에 명상 같은 걸 하다 보면 굉장히 초연해지고 무언가 내가 애착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러운 그런 상태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머릿속 상상으로만 구현한 것을 현실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명상이란 도구를 통해 내가 더 현실로 뛰어들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 위에 나의 그런 지식과 이해들을 바탕으로 쌓아야 되는데 그런 직접적인 행동 없이 생각만으로 상상만으로 그 세계에 접한 걸 가지고 내가 지금 고요한 상태, 평온한 상태, 자유로운 상태, 얽매이지 않은 상태, 애착하지 않는 상태다 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10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초연한 상태, 애착하지 않는 상태, 얽매이지 않는 상태의 내적 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요. 이제 항상 약간 현실로부터 한 발 물러나 있는,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이 속에서 추상적인 어떤 자신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만 있었는데 이제 현실로 더 한 발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그리고 이런 이해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진정한 통찰과 지혜가 이제 샘솟게 되는 거죠. 자, 오늘 5번 인색한 자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획하는 자아 7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